18장에서 제목을 보시면은 18장 제목은 Experimental Kinetics 그리고 Gas Reaction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배웠던 그 속도론, 이론적으로 묘사한 반응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했던 것들을 실제 실험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도출한 식들이 실험이랑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속도론의 중요성은 우리가 연력학을 이야기할 때 반응의 가능성, 서모다이나미컬리 이게 반응이 진행이 될까 안 될까, 반응의 가능성만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반응이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빨리 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거를 파악하는 부분이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 보려고 한다. 그게 이제 18장의 주요 내용이 되겠고, 근데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한다고 여기 대학에 와서 뭐 3년 혹은 지금 4학년일 수도 있으니까 3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사실 한 번도 분자를 본 적은 없죠, 우리가 눈으로. 그런데 그 분자를 본 적도 없는데 그 분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어떻게 검증할까요? 뭐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는지는 사실 한 번도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메커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부르고 디스커션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17장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만든 어떤 모델이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모델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작동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걸 직접 관찰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작동 메커니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실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8.1절은 Rate of Reaction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과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 일치하고 한 30-40% 정도만 조금 새로운 내용이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반응 속도를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양론입니다. 스토이키오메트리.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A 더하기 B가 C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나서 수증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물론 정성적으로는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나서 수증기가 되는 것은 맞지만은 실제로 얘네들이 만나는 비율이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은 질량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소기체 1몰이랑 산소기체 2분의 1몰이 만나서 수증기 1몰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정양, 양을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요 분자식 표현 앞에 붙는 개수들 있죠? 이걸 우리가 화학 양론 개수라고 부르죠.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라고 부르고, 기호로 표현을 할 때는 그 뉴 I 이렇게 씁니다. 뉴. 속도 V를 쓸 때는 우리가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쓰고, 그리스 문자 뉴를 쓸 때는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고 약간 비틀어지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럼 화학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아주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화합물을 지칭할 때 앞으로 B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써볼게요. 책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BI. 여기서 I라고 하는 인덱스를 쓰는 이유는 반응물, 생성물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B1, B2, B3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화합물이 화학 반응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I라고 하는 인덱스를 써서 구분을 해줄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위에 우리가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나서 수증기가 되는 반응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B1이 H2, B2가 O2, B3가 H2O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 반응에서는 항상 양론 반응물과 생성물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뭐 소모되고 생성된다. 그 양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화학 양론 계수 i를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반응물들을 쭉 다 더해가지고 생성물이라고 하는 리스트들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썸 기호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i에 대해서 이 서메이션을 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 반응물에 들어가는 녀석들, 요 뉴의 부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반응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고 있고 생성물의 경우에는 플러스의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이랑도 어느 정도 잘 맞죠. 생성물이라고 하는 건 계속 만들어지니까 양이 더해지는 거니 플러스 부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반응물은 소모돼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서메이션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아주 추상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화학식에다가 양론 계수를 곱해준 다음에 모든 각 화학 종들에 대해서 그 값들을 다 더해주면은 그게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드시 0이 성립되어야지 질량 보존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존재하는 화학 반응식들을 다 더했는데 서로 소거되지 않고 뭔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화학 반응식이 제대로 잘 써지지 않는, 즉 질량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는 화학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식을 썼으니까 그러면은 실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는 정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extent of reaction, 반응이 진행된 정도를 우리가 또 이상한 그리스 문자를 하나 쓸 건데 C라고 부르는 이런 꼬불꼬불한 3을 약간 Y축 반전시킨 것 같은 그런 모양의 그리스 문자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반응의 진행된 정도 C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는 임의의 화합물 I라고 하는 화합물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가, Ni, 요거를 초기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초기량 Ni0가 있을 때 반응이 진행된 만큼 생성물은 생기고 반응물은 소모되겠죠. 이렇게 요걸 더해 줄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 반응물이 생성되고 반응물이 소모되고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얘네들이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지고 똑같은 비율로 소모되지 않죠. 어떤 비율로 서로 달라지죠? 양론 개수만큼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양론 개수만큼 적게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UI를 곱해줍니다. 이 C라고 하는 반응의 정도, extent of reaction은 모든 화합물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죠? A 더하기 2B를 해서 3C가 되는 반응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반응이 진행된 정도, 즉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A나 B나 C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A랑 B를 비교해 보면은 A가 하나 반응할 때 B는 2개씩 반응하게 되니까
반응물이 없어지는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론계수 UI를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8장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키네틱스죠. 키네틱스는 항상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의 식에다가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취해 보면은 dni over dt가 될 거고, ni0, ni0는 초기에 i라고 하는 화합물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수니까 이거는 뭐 미분하면은 그냥 0 되겠죠. 시간의 변화량을 취하면. 그리고 이 new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반응이 진행이 되어도 new이라고 하는 계수는 고정되어 있을 거니까 상수 취급할 수가 있고, 우리는 dc dt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dc dt라고 하는 게 반응이 진행된 정도의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Rate of conversion. 근데 이거는 특정 화합물의 속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반응 그 자체의 속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반응 속도 V를 정의를 할 때 전체 부피분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죠. dc dt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C라고 하는 이 extent of reaction은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반응물 혹은 생성물의 양과 매칭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 요 위에 썼던 식이 필요한 게 된 거고, 그럼 요 식에서 보자니 dc dt는 newI분의 1에 dni dt 이렇게 쓸 수가 있어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갈아치우는 거죠. 그러면은 newI v분의 1에 dni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피라고 하는 녀석이 반응 진행되는 동안에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요 미분 기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질의 몰수를 부피 V로 나눠주면 이거는 몰 농도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더 쓰면 newI분의 1에 d bi의 몰 농도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반응 속도를 나타낼 때 어떤 물질 농도의 그 변화량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걔네들의 그 소모되는 속도, 생성되는 속도가 화학 양론 계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하나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멀라이제이션 조건을 도입을 한다. 이런 거 다 배우셨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피가 보존되는 경우를 말고도 부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잠깐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식에서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bi라고 하는 것이 ni 곱하기 v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v를 우리가 상수 취급했으니까 밖으로 꺼내고 그런 일들을 아니죠. 나누기 v죠. 네, 그 상수 취급해서 바깥으로 꺼낼 수 있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상수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얘를 또 시간에 대한 변수로 취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안에가
곱의 미분처럼 나올 거니까 뭐 그 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썼고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measurement 측정. 반응 속도를 실험으로 측정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요 농도의 변화가 되겠죠. 요 부분.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농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테니까 요 농도 변화를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측정을 하면은 우리는 반응 속도 V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갑자기 멈춰가지고 그러면은 반응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시간 t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반응 전후의 양을 비교하면은 농도 변화도 알 수 있죠. 그래서 stop the reaction sampling 뭐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rapid cooling 갑자기 반응 온도를 엄청 낮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미 일반화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게 대부분 속도 온도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를 엄청 낮춰버리면은 반응 속도가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하겠죠. 그러면은 반응을 멈춘 거랑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어떤 반응이 촉매를 통하는 반응이다고 하면은 뭐 catalyst inactivation 촉매를 불활성화시키면은 반응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반응을 멈춘 다음에 측정을 해볼 수도 있겠고 뭐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물리화학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분광학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 A가 빛을 10만큼 흡수할 수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얘가 반응 시간 t가 지난 다음에 다시 봤더니 얘가 5밖에 흡수할 수 없었다. 이러면은 우리가 반응 시간 알고 있죠? 그리고 흡수하는 빛의 양은 물질의 양에 비례할 테니까 이 흡수한 양으로부터 얼마만큼의 A가 사라졌는지도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스펙트로스코피도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험에 관련된 뭐 데이터 핸들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기계는 뭐 한 5초 지나야지 반응을 측정하기 시작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반응이 3초 내에 다 끝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그 디테일한 실험 테크닉들 관련된 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18.1절은 마치도록 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8.2절 order of reaction 반응의 차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반응 속도식은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속도 V는 속도 상수 K 곱하기 어떤 반응물 A의 알파승 반응물 B의 베타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K가 rate constant가 되겠고 알파랑 베타가 reaction order가 되죠. 일반화학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이런 반응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알파랑 베타는 A, B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이 화학 양론 계수 A, B랑 반응 차수 알파, 베타가 관계가 없는 이유는 실제로 AA 더하기 BB라고 하는 반응이 단일 단계 얘네들이 정말 그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이면은
이 A랑 알파, B랑 베타가 같은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반응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얘를 AA 자기들끼리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DD가 된 다음에 그 DD가 뭐 BB랑 반응하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충돌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학 양론 계수 AB랑 반응 차수 알파 베타는 어떤 경우에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 반응 속도를 이야기하면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반응의 완결, completion이랑 equilibrium, 평형입니다. 사실 일반화학에서 우리가 처음에 화학 반응들을 배울 때 반응식을 꾸미고 할 때 그냥 AA 화살표, BB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반응식을 많이 꾸몄을 겁니다. 그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죠. 그렇지만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방향으로 유니디렉션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반응물에서 여기가 이제 뭐 에너지를 나타내는 스케일이라고 하고 반응이 진행되는 정도를 X축이라고 했을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이렇게 넘어가서 반응이 완결되는 거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무조건 반응이 앞뒤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응은 이렇게 양쪽 화살표를 쓰는 것이 실제 그 일어나는 현상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이 되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형상수 K가 아주 크면은 되돌아오는 역반응은 거의 없다고 무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반응이 완결되었다라고 뭐 표현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해볼 것은 적분 속도 법칙 (Integrated Rate Law). 우리가 이때까지 표현한 그 속도식의 형태는 V는 U분의 1에 dBi over dt 이런 식으로 디퍼런셜 형태로 주어졌었죠. 미분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이 미분 형태가 있으면은 미분의 역과정을 취해주면은 적분 형태의 속도식도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B라고 하는 농도를 시간 t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일반화학 때 사실 했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배우게 될 새로운 내용에 대한 들어가기 전에 리프레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irst order reaction을 일반적으로 쓰면은 뭐 A가 바로 프로덕트가 되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rate expression은 속도 뭐 그냥 속도 R이라고 써볼까요? 뭐 V라고 써도 되고 R이라고 써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미분 형태는 마이너스 dA over dt가 되겠죠. A는 반응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습니다. 그리고 얘가 first order reac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에 empirical Rate law에서부터 이건 K 곱하기 A의 1승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식이 하나 주어졌고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A라고 하는 물질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식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적분을 할 때는
같은 변수들끼리 모아줘야 되죠. 뭐 t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상수들이랑 같이 모아주면 되고, 그럼 dA 오버 A 이꼴 마이너스 KDT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이제 바로 적분을 취해주면 되죠. 요 왼쪽의 형태는 적분해주면은 그 로그 자연 로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마이너스 KT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적분상수 C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응의 초기 조건을 활용을 해주면 되는데, 반응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 t 이꼴 0에서 농도 A가 A0 초기 양만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C라고 하는 녀석은 ln A0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1차 반응식은 ln A 나누기 A0는 마이너스 KT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뭐 양변에 익스포넨셜 취해주고 나면 이제 A에 대한 형태로 완전히 딱 정리할 수 있겠죠. A는 A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시간 t에 따라서 농도 A를 플러스를 해주면은 초기 농도 A0에서 출발해서 익스포넨셜하게 그냥 디케이 해버리는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실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 데이터를 보고 이게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익스포넨셜 그래프구만, 익스포넨셜리 디케잉하네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사실 이게 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 스퀘어인지 뭐 혹은 뭐 다른 어떤 함수인지 뭐 t분의 1을 그린 건지 이거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그래프를 x축과 y축의 물리량을 좀 바꿔가지고 리니어하게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y축의 농도 A를 그대로 쓰는 대신에 로그 값을 취해가지고 ln A를 시간 t에 대해서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ln A0가 여기서 있고 그걸 리니어하게 감소하더라. 그 리니어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얘가 x제곱분의 1인지 x세제곱분의 1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그 알기 어렵지만은 리니어는 굉장히 쉽게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해봅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량으로부터 우리는 속도 상수 K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니어 커브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이 커브의 슬로프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K니까 그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속도 상수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에서 P로 가는 프로덕트가 바로 만들어지는 요런 그러니까 1대1의 반응이 아니라 만약에 나는 스몰 a만큼 컴파운드 A가 반응을 해가지고 프로덕트 P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속도식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식을 똑같이 따라 써보면 됩니다. 속도 V 같은 경우에는 앞에와 달리 이제 양론 계수가 있죠. 그러니까 1이 아닌 다른 A라고 하는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고 dA 오버 d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first order 리액션이라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해서 KA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앞에 했던 거랑 유사하게 시계 모양을 약간만 바꿔보면은 dA over dt는 small ak 농도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도 어차피 상수고 K도 상수니까 얘를 묶어가지고 뭐 KA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은 사실 앞에서 풀었던 1대1 반응 문제와 완전히 똑같은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개수가 붙는 거와 상관없이 그 first order 리액션의 본질만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 레이트 로어를 푸는 형태는 완전히 똑같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속도론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반감기 하프라이프 타임 T1/2도 한번 계산을 해보죠. 반감기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시간 t가 반감기가 되면 A의 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초반에 비해서 반감기 반으로 감소하는 초기 농도 A0의 2분의 1이 되는 그런 지점이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 썼던 식 ln A0분의 A 이꼴 마이너스 KT 여기 식에다가 이제 시간 t 대신에 반감기 2분의 1 그 다음에 A 대신에 2분의 1 A0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럼 A0 약분되고 T1/2 반감기라는 것은 K분의 ln 2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1차 반응의 반감기를 보면은 K분의 ln 2 주어진 반응에 대해서 K가 상수이기 때문에 1차 반응의 반감기는 고정된 상수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초기 농도 A0에서 출발해서 2분의 1 A0가 되고 여기에 다시 반틈이 되는 4분의 1 A0 8분의 1 A0 내려가는 시간이 전부 반감기 T 2분의 1로 모두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하고 이제 2차 반응으로 넘어가 봅시다. 해볼 거는 이제 second order reaction A에서 P가 만들어지는 second order reaction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도 똑같이 미분 형태의 반응식, 속도 반응식을 쓰고 그게 이제 2차 반응이라고 하는 세컨드 오더 리액션이라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K의 A 스퀘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보죠. 뭐 그 다음에 할 일은 1차 반응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변수들 같은 것들끼리 모아주고 적분을 수행을 한다. 그 아이디어는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기 때문에 최종 결과만 봐보면은 KT는 A분의 1 빼기 A0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반응에 있어서의 반감기 T2분의 1도 계산을 해보면은 2분의 1을 계산을 해보면은 K의 반감기 그 다음에 농도는 2분의 1 A0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식의 모양을 정리를 하면은 2차 반응의 반감기는 KA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차 반응의 반감기는 1차 반응의 반감기와 달리 농도 의존성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0가 있고 2분의 1 A0가 있고 반감기를 거침에 따라서 처음에 반감기를 T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반감기는 그것의 2배인 이런 식으로 반감기가 점점점 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반응은 점점점 끝나기가 어려운 그런 종료가 안 되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무한하게 계속 길어질 테니까. 그리고 똑같이 2차 반응에서도 이제 좀 더 제너럴하게 AA가 P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도 한번 유도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뭐 딱히 같이 안 해봐도 되겠죠. 그 달라지는 부분은 여기에 A분의 1이 들어가가지고 속도 상수 K가 KA로 바뀌는 그것만 달라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그 일반화학에서 우리가 좀 배우지 못했던 그나마 조금 새로운 내용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반응물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B라고 하는 또 다른 반응물 하나 더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요 반응 속도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사실 똑같아요. 그냥 기본 원리는 똑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 속도 V를 쓰면은 이 경우에는 반응물이 A도 있고 B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종류 서로 달라 보이는 그런 속도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A에 대해서 써보면은 마이너스 A분의 1에 dA dt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B분의 1에 dB d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도식이 2차라고 했기 때문에 2차식도 사실 형태가 다양하지만 A의 1차, B의 1차를 준 전체 반응이 2차인 이런 경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A랑 B라고 하는 녀석이 농도가 두 개 등장하잖아요. 두 개 등장하는데 얘네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풀어야 되는 변수가 두 개면은 우리가 문제 풀기가 더 복잡하잖아요. 변수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들로부터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A의 농도 변화량을 B의 농도 변화량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식이랑 요 등식을 이용을 하면은 분자는 마이너스 AK A 농도 B 농도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초록색이라고 할까요? 요 초록색이랑 파란색 식을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BK AB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당연하지만은 A의 농도 변화량과 B의 농도 변화량의 B를 취해 보면은 이거는 양론 개수비 B분의 A, 스몰 B분의 A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A의 농도 변화량은 B의 농도 변화량 분의 B분의 A다. 우리가 그 일반화학 들을 때 양론 계산할 때 A가 10g 소모됐다 혹은 A가 1몰 소모됐다, 그럼 B는 몇 몰 소모됐느냐 이런 거 계산할 때 요 개수비 엄청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쪽을 적분을 해줄 거예요. 적분을 해주면은 적분 구간 쓸까요? 초기 농도에서부터 임의의 농도 A까지. 그러면은 B도 역시 초기 농도에서부터 임의의 시간 T에서의 농도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A-A0는 B분의 A의 B의 농도 빼기 B의 초기 농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고 그럼 요 식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B의 농도를 표현할 수가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죠? B의 농도를 A의 농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B분의 A의 A 농도 A분의 B죠. 양분에 곱해줘야 되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요거를 양변에 이쪽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B0도 넘겨줘 버린 뭐 그런 정리죠. 요거는 뭐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이제 그 상수고 이게 이제 자주 등장하니까 좀 자꾸 쓰기가 귀찮으니까 요걸 우리가 앞으로 C라고 더 봅시다. 얘를 C라고 두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량 dA 오버 dt를 써보면은 마이너스 AK AB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B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독립적인 변수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가 불가능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앞에서 양론 계수 이용을 해가지고 요 초록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식을 유도를 해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AK A에 A분의 B 농도 A 더하기 C 뭐 그리고 나서 식의 형태를 A를 여기 분배해서 넣어줘가지고 마이너스 KA BA 더하기 AC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A 농도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생기고 A와 관계없는 그 상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K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A분의 BA AC 이꼴 마이너스 KDT 이렇게 될 거고 요런 식으로 요 뭐죠? 그 분수 형태로 뭐 A 그러니까 이게 지금 AB분의 1 요런 형태로 주어져 있잖아요. 요거는 뭐 A분의 M 빼기 B분의 N 요런 형태로 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통분하는 뭐 통분이라 그러나? 통분의 역과정을 하면은 요거 우리가 분모가 지금 2차식처럼 보이지만 A에 대한 2차식으로 보이지만 사실 1차식 두 개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쓰신 다음에 M이랑 N이라고 하는 뭐죠? 숫자 분자에 들어가는 부분만 결정을 해보면 되고 저는 챗GP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요렇게 AC분의 1에 A분의 1 빼기 AC분의 B BA 더하기 AC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앞에 개수들 이렇게 붙어 나오죠. dA 마이너스 kdt. 뭐 속도론 할 때는 계속 이런 형태로 많이 할 거예요. 그 농도에 관련된 식 한쪽으로 몰고 상수들끼리 한쪽으로 몰아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적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 적분을 양변에다가 취해 줄 거고, 초기 농도 A0에서부터 임의의 시간 t에서의 농도 A까지, 여기도 초기니까 시간 t는 0이겠죠. t부터 임의의 시간 t까지. 그렇게 해서 그 적분을 해주면은 이거 전부 다 a분의 1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적분하면은 자연 로그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해보면은 ac분의 1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둘 다 빼내고 ln a0분의 a 빼기 ln b a0 플러스 AC BA 플러스 AC 꼴 마이너스 K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C라고 하는 상수가 우리가 그 임의로 도입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시켜주면 요 C가 바로 요 모양이죠. B0 마이너스 A분의 BA0 B0 마이너스 A분의 B A0. 그렇게 해서 요 분모를 정리를 하면은 A B0가 남나요? 그죠? A B0만 남죠? 요게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자도 유사하게 해보면은 A 여기는 A, B만 남겠네요. 네. 그래서 요 식을 다 정리를 해서 합치면은 뭐 KT는 BA0 마이너스 AB0분의 1에 ln A0 B A B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응물이 두 개이기 때문에 A와 B의 농도를 둘 다 트래킹 해가지고 각각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그 시간에 따른 그 값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속도 상수 K를 우리가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아요? 뭔가 불편한 지점.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게 좀 이상해 보이나요?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기 지금 분모를 보시면은 그 양론 계수 A와 B와 스몰 a, b와 초기량 A0, B0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거 만약에 0이 되면 어떡하나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거는 그 숙제 문제에다가 같이 제출을 하도록 하시죠. 뭐 문제 번호는 없지만은 그냥 숙제 문제 0313 이렇게 할까요? 오늘 3월 13일이니까 문제 0313 이렇게 쓰신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풀어서 제출해 보도록 하시죠.
요렇게 해서 이제 2차 반응에서 반응물이 두 개 나오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다 다루어 봤고, 뭐 책에서 이제 0차 반응도 소개를 해놨어요. 제로 오더 반응도 소개를 해 놓았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그 식의 유도도 뭐 복잡한 것이 없고 굉장히 그냥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고 따라해 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 레이디케이션을 어떻게 정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 잠깐 이야기할까요? 아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합시다. 그냥 그 앞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랑 비슷하거든요. 그 그냥 농도 A 대 시간 T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그 그 스퀘어 루트 모양인지 뭐 이런 거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그 A의 농도를 뭐 A의 루트 혹은 ln A 혹은 A의 역수 이런 식으로 취해가지고 리니어한 커브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이제 18.3절 reversible first order reactions.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반응들은 전부 반응이 완결되는 걸 가정하고 그냥 A에서 P 이렇게만 썼었죠. 즉 역반응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속도를 기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다는 말은 반응이 가역적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가역적인 1차 반응에서 속도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A에서 B가 만들어지는데 정반응의 속도 상수가 K1이고 역반응의 속도 상수가 K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속도식을 화합물 A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화합물 B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써보면은 dA 오버 dt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A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가 유실되는, A가 사라지는 반응이 있고 A가 생성되는 반응이 있죠. 그래서 A가 없어지는 반응은 정반응 K1의 A 여기에 비례하는 것이 있겠고, 역으로 되돌아오는 K2B가 있겠습니다. 포워드 반응, 백워드 역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의 초기 조건으로 이니셜 컨디션으로 처음에는 A0, A만 존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A0만큼. 그러면 처음에 A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B의 농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원래 A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현재 있는 A의 양을 빼주면은 그게 B가 된 거겠죠. 왜냐하면 B라고 하는 녀석은 초기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B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A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될 거니까 그거를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 A 더하기 B 해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2차 반응식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농도 B라고 하는 거를 없애서, 그러니까 없앤다는 거는 그 농도 A로 바꿔서 표현하기를 원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는 이니셜 컨디션 때문에 그걸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 집어넣을 겁니다. 이 이퀄리티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마이너스 K1A에 더하기 K2에 A의 초기 농도 빼기 A 현재 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모양을
조금 바꿔보면은 K2의 A0 두 번째 텀을 일단 앞으로 빼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농도 A에 관련된 부분을 좀 뒤에 따로 모아 보겠습니다. K1 더하기 K2의 현재 농도 A.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수학적인 뭐 등호를 통해서 계속 모양을 바꾸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측정하기 쉽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계속 바꿔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K1 더하기 K2를 앞으로 뽑아내 보면은 농도 A 요게 지금 앞으로 빠져나간 거죠. 마이너스 달고. 그러면 뒷부분은 K1 더하기 K2분의 K2의 A0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은 이 뒷부분이 우리가 지금 봐서는 처음 보는 형태 같지만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식의 형태입니다. 어디서 봤는지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저 반응식,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반응식의 평형상수식을 써보면 이게 K죠. 대문자 K. 그리고 대문자 K는 속도식으로 표현하면은 역반응의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 상수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이퀄리티를 뻗어가지고 요 지금 A의 평형 농도분의 B의 평형 농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B의 평형 농도도 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평형이든 아니든 간에 B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A의 초기 농도에서 A가 현재 있는 A의 평형 농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이랑 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두 식을 연립을 하면은 우리는 요 노란색 박스가 A의 이퀄리브리엄 농도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호를 끌어와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A라는 녀석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량을 우리가 식을 유도를 해낸 겁니다. 처음에는 B가 관여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A의 농도만 남게 되었고 그리고 A의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만 우리가 측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겠죠.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도 우리가 상수로 취급할 수 있고 K1 상수, K2 상수니까 뭐 상수인 녀석들 잔뜩 가지고 적분을 해보면은 A-A의 이퀄리브리엄 네, DA는 마이너스 K1 더하기 K2의 DT 그리고 양변 똑같이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ln A0 마이너스 A 이퀄리브리엄 A 마이너스 A 이퀄리브리엄 마이너스 K1 더하기 K2의 T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차식이랑 사실 좀 그러니까
컴플리션을 가정한 1차 반응식이랑 사실 형태가 유사하죠. 여기 지금 요 부분 평형 상태의 농도 들어가는 부분이랑 그 백워드 리액트 컨스턴트, 레이트 컨스턴트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반감기 같은 것들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 A의 농도가 초기 농도의 반이 되는 지점을 반감기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 보시면은 반감기는 K1 더하기 K2분의 ln E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식을 넣어 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남겨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요 그 동그라미 그려놓은 부분이 A에 대한 농도니까 그럼 B에 대한 농도도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죠. B에 대해서 구할 때는 이런 똑같은 적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B라고 하는 게 생성되려면 무조건 A가 분해되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A의 초기 농도에서 A의 현재 농도를 빼주면 그게 곧 B의 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파란색 박스에서 구한 A의 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B에 대한 식도 그냥 빼기만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 내용도 해보도록 합시다. 18.4절 consecutive first order, 그러니까 연속적인 1차 반응식에서 농도를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하는 녀석이 A2로 rate constant K1, 다시 A2에서 A3로 rate constant K2로 이렇게 변해가는 반응을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반응들, 요 반응들 전부 다 1차 반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또 다시 우리가 평형을 가정하고 있지 않죠. 그냥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뒤로 돌아오는 것까지 가정하면은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손으로 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컴퓨터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그 단방향 유니디렉션만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A1, A1, A2, A3 세 가지 화합물이 있으니까 세 가지 화합물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레이트 이퀘이션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A1에 대해서 써보면은 A1은 지금 A2로 바뀌어 나가는 그 소모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K1의 A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dA2 dt는 A2는 지금 K1으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고 K3로 만들어져서 분해돼서 K3를 만들기도 하니까 이거는 지금 K1에 A1만큼 더 들어왔다가 K2에 A2만큼 빠져나가죠. 마지막으로 dA3 dt는 A3는 그저 만들어지기만 하니까 K2에 A2, 이렇게 우리가 레이디케이션 3개, 미분 방정식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3개를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니셜 컨디션을 같이 달고 나와야 됩니다. 이니셜. 그래서 A1에서 출발해서 A2, A3로 가는 반응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A1이라고 하는 녀석의 초기에 시간 t 이꼴 0에서는 A1만 존재하고 A2랑
A3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퀘이션, 요 A1에 대한 이퀘이션은 풀기 쉽죠. 우리가 오늘 수업할 때 제일 처음에 했던 거죠. 1차 반응 푸는 거.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A1이라고 하는 녀석은 A1 제로에 exponential 마이너스 K1t 이렇게 될 겁니다. 벌써 하나 풀었죠. 하나를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퀘이션을 풀려고 보니까 A1 변수도 있고 A2라고 하는 농도 변수 두 개가 있죠. 근데 우리는 A2에 대한 변화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A1이라고 하는 녀석을 좀 없애면 좋겠죠. 그러니까 상수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A2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마침 A1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해 놓았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dA2 dt는 K1에 A1 제로 exponential 마이너스 K1t 마이너스 K2에 A2 이렇게 되죠. 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 이 미방을 푸는 게 지금 보면은 상수기 때문에 일단은 A2에 관련된 텀들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모은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약 그 나눠가지고 분모에 집어넣거나 뭐 이런 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모아봤자 이런 식으로 모이죠. 나머지 여기는 뭐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풀죠? 이런 형태의 미방. 화학, 수학 다들 들으셨죠? 저한테 들으신 분. 어떻게 풀죠, 이거? 다들 기억하고 있으신 거죠? 이거 뭐 호모지니어스를 가정하고 우리가 뭐 푸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0으로 둔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거. 근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사실 이건 굉장히 간단하니까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은 요 모양이 나올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되죠. 어떻게 하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성을 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곱의 미분을 했을 때 이제 A2를 미분하면 요 앞에 텀 나오고, 두 번째 텀은 익스포넨셜의 K2t를 미분하면은 K2라는 상수가 앞으로 빠져나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양변의 익스포넨셜 K2t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2t로 곱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곱해준 거랑 똑같은 형태를 한 다음에 요 식을 써주면은 A2라고 하는 녀석은, 식이 좀 복잡한데, K2 마이너스 K1분의 K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적분상수 C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앞에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 시간 t는 0일 때 A2의 농도가 0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을 해주면은 C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C의 값이 K1의 A1의 제로 나누기 K2 마이너스 K1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오는 그 식을 찾아보시면 되고, 이제 A1 구했고 A2도 다 구했으니까 마지막에 A3만 구하면 되는데, 이 마지막 남은 변수는 항상 그 매스 밸런스 때문에 직접 풀 필요가 없죠. 직접 풀 필요 없이 초기에서 A1의 양, A2의 농도를 이렇게 빼주면은 A3 남은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식을 다 써놓으시고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 정류근사를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이 정류근사라고 하는 거는 중간체로 등장하는 녀석의 농도가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K2 값이 K1보다 아주 크면은 되겠죠. 왜냐하면 A1이 A2, A3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건데, 이 A1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그러니까 A2가 만들어지는 속도인 K1보다 A2가 A3로 바뀌어가는 속도 K2가 훨씬 더 크면은 A2의 농도가 누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느리게 A2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자마자 분해된다. 이러면 얘 농도가 농축이 될 수가 없죠. 그걸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그러고, 얘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량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 있는 식들이 대부분 다 엄청 간략하게 바뀌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죠. 그래서 A2를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 적용을 하면은 저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식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18장의 첫 번째 내용, 그 일반화학에 대한 복습, 1차 반응, 2차 반응의 속도식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2차 반응의 일반식, 반응물 두 개가 관여할 때 식도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 consecutive first order reaction, 그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고 또 다음 주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